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그 다른 사람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SNS에서 이처럼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이른바 사이버 도플갱어, 이게 종종 발견되는데, 자, 내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먼저 개훈이 기자의 보도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살 김모 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A 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김 씨는 SNS를 통해 확보한 A 씨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이용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A 씨인 척하며 만날 남성을 찾는 것처럼 소개하고 A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김 씨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증명 가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A 씨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A 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적 사항 도용 외에 다른 거짓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행동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범주에 SNS에 게시한 일상생활 사진까지 개인정보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이와 관련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도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 개훈이 기자의 보도 내용 중에 네. 이게 좀 2차 피해라는 게 있어야 뭐 처벌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정찬배 앵커님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SNS에서 사칭을 하고 있다. 나는 정찬배입니다라고 예. 하면서 정찬배 앵커님의 가족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올린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니, 내 사진인데. 네, 왜 임방글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왜 그러십니까? 네, 예, 왜 아무튼. 그러냐면 그 정통만법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명예훼손 앞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요 해당 사건에서 본다면은 이 여성은 남성들과 채팅도 많이 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여자인 척하면서 정말 그냥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다음에 채팅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사칭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예. 나 정찬배인데 예. 내가 지금 되게 돈이 급해. 나 좀 빌려줄래? 라고 하면서 이걸 속인 거죠. 속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됩니다. 예. 정찬배 앵커를 사칭을 하고 돈을 얻은 경우가 되니까요. 예, 저는 사기 안 칩니다. 아무튼, 예, 근데 그 궁금한 거는요. 네. 그러면 내가 SNS에 올린 사진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사칭해서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사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올려요? 그거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사진을 얻는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올린 일상생활 사진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공개된 그런 그 전체 공개를 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보라고 한 게다가 어떤 일상생활 사진입니다. 어떤 뭐 작품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일상생활 사진은 이 사람이 이거를 그대로 가다가 사용한 경우에는 앞에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과연 개인정보보호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느냐? 사실 모호합니다. 이거 갖고 처벌하는 경우 저도 사실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또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저걸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카톡방에 네. 나 뭐 단카에다가 올렸습니다. 나 어디 갔다 왔다? 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걸 그 사람이 퍼날러서 만약이면 또 내가 이 사람인 양 해서 나 어디 갔다 왔다를 다른 사람 나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여행 갔다 온 사진 알려줬다. 그거는 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좀 식으로 다른 하면.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좀 모호합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요 사건만 나왔는데 이 전부터 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예. 뭐 1년에도 뭐 수백 건씩 경찰에 접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를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을 행세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법이 없어요. 2차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게 외국과는 비교되는 게요. 미국과 캐나다는 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온라인을 사칭하면 그것만으로 처벌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작년 7월에도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이 발의가 됐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벌할 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닌 겁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처벌하는 법이 있는 네,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적으로 예.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게시된 그 포털 사이트에 이거를 좀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인데요. 이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기에는 아주 부족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방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